건축구조 총론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요. 원적인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벽 허물지 말란 얘기예요. 수직이 오면 대부분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이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요. 이게 여러분 절판이에요.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보일러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315페이지 보면 보일러실의 구조가 나와요. 자, 보일러실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 보면 내화 구조여야만 한다는 얘기였죠. 자, 그런데 혹시 말이에요. 자, 이거 내화 구조 또는 방화 구조일 것. 구조란 표현 나오면 여러분 얘는 틀린 거예요. 얘는 표현이 자체가 틀렸다고. 얘는 맞아. 반드시 내화 구조여야만 합니다. 그럼 내화와 방화가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요. 여러분 내화는 불에 안 타는 거지만 방화는요 불에 탑니다. 불에 탑니다. 자, 그렇지만 바로 타는 게 아니라 단 일정 시간 버티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일정 시간 버틴 후에 불에 타는 거지 바로 타지는 않아요. 아셨죠? 그러면 얘는 아예 안 타는 거고 얘는 결론적으로 탄다는 얘기예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일러실 구조는 내화 구조여야만 하지 내화 구조 또는 방화 구조 그러면 내화하기 싫으면 너 방화해도 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불에는 얘가 더 강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표현 나오면 틀린 겁니다.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천장의 높이는 보일러 최상부에서 1.1m 이상 보일러의 외벽에서 벽까지 거리는 0.45m 이상. 자, 두 번째 얘기는 그러면 이게 보일러실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보일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보일러도는 여기서 여기는 최소 1.2m 이상의 공간이 필요하고 너 여기는 최소 0.45m 이상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가 보수나 또는 점검을 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래요. 2개 이상의 출입문이 있어야 돼요. 항상 2개 이상의 출입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개 이상 출입문을 갖춰야 되는데 그 출입문 중에 하나는 자, 보일러 같은 경우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커야 되는 거죠. 자, 다음에 강온, 정온식 감지기. 자, 감지기 중에 여러분 정온식 감지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로 열을 사용하는 장소에서 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데 정온식은 일정한 온도 이상 되면 무조건 화재가 났다고 올려주는 게 바로 정온식 감지기입니다. 자, 여섯 번째 보면 자, 환기설비인데요. 제1종 환기설비, 제1종 환기설비가 필요해요. 제1종 환기설비는 자, 여러분 배기와 급기를 동시에 같이 해주는 거죠. 자, 공기를 넣어줬다가 공기를 뺐다 같이 해주는 게 바로 여러분 제1종 환기설비. 그래서 갖춰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지금부터 제가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예요. 우리 난방에서 먼저 페이지 316페이지 보면 증기난방이 나옵니다. 자, 증기난방이다. 여러분 증기난방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제가 설명 좀 드릴 테니까 잘 보셔야 돼요. 결론 여러분 증기난방과 온수난방은 반드시 방열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런 보일러입니다. 자, 이 보일러는 증기로 만드는 증기용 보일러예요. 여러분 증기가 됐다는 얘기는 물이 1700배가 팽창돼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증기가 이 안에 들어가, 즉 방열기 안에 들어가면 열을 뺏기는지 주는지를 모르겠지만 얘가 이제 식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증기가
이렇게 식어버려서 뭐가 돼요? 물이 되는 거죠. 물이 됐다는 얘기는 1700분의 1로 수축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수증기가 식어서 된 물을 물이라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면 응축수라고 합니다. 아셨죠? 물이라고 안 합니다. 이제 응축수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는 방열기도 차갑고 실내 온도도 차갑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증기가 들어가면 응축수래 될 가능성이 좋아요. 자, 그래서 응축수가 이쪽으로 나와서 다시 들어올 때는 반드시 여러분 응축수로 와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1700배 팽창된 것은 내가 보일러가 감당을 안 하기 때문에 보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보일러는 자, 이걸 가지고 있을 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공간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요, 이 여기에서 응축수를 안 하고 만약에 수증기를 와버리면, 즉 보일러로 수증기가 다시 돌아오면 보일러가 터져요. 보일러가 터지면 이것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뉴스에 나와요. 죽었다고. 그 정도입니다. 그거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증기보일러는 일반 사람들이 절대 취급을 못해요. 이거 보일러 자격증이 별도로 필요하죠. 아셨죠? 자, 그래서 보내줍니다. 하나씩 이제 설명 좀 할게요. 여러분 여기 있는 거 있죠? 이게 바로 방열기 밸브예요. 왜 방열기 밸브냐고요? 방열기 옆에 붙어 있다고 해서 방열기 밸브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온오프 개념을 가지고 있죠. 자, 온오프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해서요, 오픈 클로즈 개념에 똑같아요. 차가우면 열어야 되고 뜨거우면 잠궈야 되는 거죠. 이게 방열기 밸브가 하는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유량 조절 또는 열량 조절 같은 얘기입니다. 아셨죠? 조절용 밸브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증기난방에 배우지만 증기난방에도 사용되지만 온수난방에도 있어야 돼요. 아셨죠? 온수난방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속품이 바로 방열기 밸브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위에 심심할 때 한 번씩 돌으면 뭐가 나오냐면 삐지삐지 물이 나와요. 사실은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먼저 공기가 빠져나온 다음에 물이 나오는 거죠. 얘 이름이 뭐예요? 공기 빼기 밸브. 그래서 공기 빼기 밸브를 영문으로 에어벤트라고 표현합니다. 에어벤트라고 하는데, 이 공기 빼기 밸브는 공기를 빼서 유체 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증기난방에도 쓰지만 여러분 얘는 온수난방에도 사용이 되어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나갑니다. 자, 문제는 얘가 문제예요. 이 나가는 관 쪽에요, 뭐가 하나 뭉치가 있어요. 자,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명칭을 먼저 볼게요. 이 명칭이 방열기 트랩입니다. 자, 방열기 트랩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 절대 수증기가 통과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안에서 수증기가 나오면 안 돼. 왜? 보일러가 터지니까. 그래서 하는 역할은 응축수와 여기서 발생된 공기는 통과시켜요. 통과시켜서 다시 보일러에 보일러에 환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뭐는 안 되면 절대 수증기는 통과되면 안 되는 거죠. 수증기 통과를 금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왜? 보일러가 터지니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방열기 트랩이 하는 역할이 이렇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얘는 종류들이 있어요. 종류가. 자, 이걸 증기 트랩 또는 열동 트랩 또는 버킷 트랩, 좀 뭐 벨로주 트랩, 실트론 트랩, 자, 뭐 디스크 트랩, 이런 종류들이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 종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얘가 막아줘.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요 관 있죠? 요 관을 우리가 환수관, 다른 말로 똑같은 표현은 복귀관이라고도 하죠. 이 관은 여러분 보온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보온이 안 되어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러분 몇 센치가 되는 게 아니라 몇백 미터, 몇 킬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보온이 안 돼 있으면 얼어버려요.
얼어버리면 이 보일러 또 터져요. 왜? 물이 없어서. 그래서 반드시 얘는 보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방열기 트랩이 완벽한 역할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 방열기 트랩이 역할이 뭐가 문제가 생겨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수증기가 통과될 우려가 있어요. 그럼 통과되면 어때요? 보일러 또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는요, 일정한 구간을, 이 구간을 보온을 안 해버려요. 보온을 안 해. 그래서 요 최소 여기서 여기를 1.5m 이상을 보온을 안 해. 여러분, 이런 관이 있죠? 이러한 관을 냉각태 또는 냉각다리, 영문으로 쿨링 레그라고 표현합니다. 쿨링 레그. 냉각다리. 자,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을 또 알아두셔야 돼요. 하는 역할은 다른 거 없습니다. 결론, 수증기가 여기 통과하고 있죠. 좋다고 오다가 이 부분이 여러분 보온이 안 돼 있다는 얘기는 외기에, 차가운 외기에 접촉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은 차갑다는 얘기죠. 차가우면 뭐가 문제일까요? 수증기가 통과하다가 식어버리는 거죠. 열이 방출돼서. 그래서 완전한 응축수를 만들어서 보일러에 환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그러면 얘 광경이 있을 거예요. 광경. 그러면 이 광경은 여러분 여기 있는 광경보다 작을수록 좋아요. 왜? 광경이 크잖아요. 그러면 안에가 냉각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 식히는 관들 보면 아주 작은 관으로 돼 있어요. 그래야 빨리빨리 식는 거죠. 그래서 자, 이쪽 광경보다 한 치수 작은 관을 사용합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 증기란방의 하나의 순환 사이클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갈 때는 반드시 1700배 증기로 가지만 다시 돌아올 때는, 보일러로 돌아올 때는 응축수로만 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혹시 응축수로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증기가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만들어진 안전장치가 방열기 트랩. 중간에 또 보온을 벗겨놓죠. 방열기 아니면 냉각태 또는 냉각다리라고 하는 거죠.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봐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페이지 316페이지 보면, 자, 응축수 환수 방식에 따른 분류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방식에 따라서 첫 번째, 중력 환수식. 자, 이게 여러분 우리 급탕에서도 한번 배우고 왔어요. 그래서 중력식은 설치 위치에 제한이 있죠. 그럼 어떤 설치 위치에 제한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으면 방열기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자, 보일러가 여기에 설치됩니다. 그래서 공급을 해줘요. 자, 공급을 해서 다시 돌아서 나오는 거죠. 자, 돌아서 나올 때 얘는 기울기만 주면 돼. 자, 그럼 어떤 설치 위치냐? 최저층부에 설치된 방열기는 보일러보다 상단에 있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안 돼요. 자, 이런 설치 위치에 제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얘 구배가 있는 거죠. 기울기. 얼마요? 무조건 중력이라고 하면 15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자, 우리 교재 페이지 316페이지 두 번째 기계환수식 나와 있죠. 얘는 설치 위치에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 없어요. 자, 그럼 얘는 보일러가 여기 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보일러. 그래서 다시 돌아서 와요. 돌아서 올 때 바로는 못 오니까 물을 모으죠. 집수를 해. 그래서 올려줘. 뭘로요? 펌프. 펌프 기계 왔죠. 자, 이런 개념이 여러분 기계 환수식입니다. 자, 얘도 기울기가 있는 거죠.
무조건 여러분 기계 또는 강제식 나오면 2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세 번째 나오는 진공환수식이에요. 이 진공환수식 거의 대부분 중요한 얘기가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진공환수식. 자, 방열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일러는 설치 위치에 제한이 없어요. 자, 공급합니다. 다시 돌아서 나오는데 잘 보셔야 돼요. 자, 나올 때 얘는 집수가 필요 없어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가. 그래서 얘는 끝이 환수관 끝에 진공펌프를 설치합니다. 이게 바로 진공펌프예요. 그래서 진공환수식이 응축수 환수가 가장 빠른 방식이죠. 뭐 때문에? 진공 펌프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얘는 좀 특이하게 이렇게 어때요? 계단처럼 올라갔죠. 지금부터 이 얘기를 좀 들으셔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얘는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올라와. 관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가야 돼요. 이때 여러분 얘 높이가 있어요. 높이. 자, 그 다음에 여기 폭이 있는 거죠. 무조건 얘는 1.5m 이하로 해야 돼요. 그래서 밑에 있는 응축수를 위로 끌어올리는 이런 배관법을 여러분 리프트 배관법 또는 리프트 이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영문은 피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하는 역할은 뭐냐? 여러분 밑에 있는 응축수를 상단의 보일러로 끌어올린다고 표현해 주면 돼요. 그래서 하단에 응축수를 상단에 보일러로 끌어올리는 배관법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여러분 요 광경은 여러분 이 광교보다 크면 안 돼. 왜? 물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으면 이게 밑으로 흘러내려가요. 그래서 여러분 턱을 준 거죠. 맞죠? 그래서 얘는 광경이 요 관보다 한 치수 작은 거 쓴 거죠. 관을 쓰게끔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걸 뭐라고 한다고요? 리프트 배관법 또는 리프트 이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얘기 할까는 요 얘기 좀 합시다고요. 자, 보일러가 있어요. 자, 보일러가 있으면 이 보일러는 항상 물이 차 있죠. 물이 차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이 너무나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혹시 보일러 물이 없는 상태에서 가열되면 보일러가 또 터져요. 자, 문제는 뭐냐면 환수관이 요 들어오는 이 환수관이 요렇게 돼 있고 또 하나는 혹시 요렇게 돼 있으면요 어떤 게 좋냐면 이게 좋아. 즉 이 상태가 좋고 이 상태는 여러분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절대 요렇게 그러니까 이 높이를 보일러 최저 안전수위라고 얘기해요. 보일러 최저 안전수위예요. 이렇게 보일러 최저 안전수위보다 환수관의 끝이 밑에 있으면 안 되고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환수관의 끝이 위에 있으면 뭐가 좋냐면 응축수가 떨어지는 거 눈으로 보여.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면 지금 응축수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환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대로 몰라요. 왜? 이게 길다 보니까 중간에 보일러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 파란색 관, 즉 복귀관이 길다 보면 여기서 막히거나 아니면 어디가 새거나 자 아니면 얼거나 이런 문제가 좀 생기겠죠. 그러면 응축수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보일러가 물이 없이 가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터진다니까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 높게 연결하는 이런 배관법을 하트포드 접속법 또는 배관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국에서 보일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터졌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안 터지게 할까라고 그걸 응모를 합니다.
그래서 하트포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래갖고 이 사람이 당첨됐다고 해서 이걸 하트포드 접속법 배관법이라 합니다. 자, 이렇게 하트포드 접속법을 하면 뭐가 좋냐? 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이거 우리 교재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얘기가 우리 교재 페이지 318페이지 보면 증기난방의 배관법에서 랭각, 레그, 랭각10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리프티움, 세 번째 하트포드 접속법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교재 319페이지 보면 하트포드 접속법 쓰는 목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보일러의 안전수위를 확보해요. 자, 항상 물이 있는 것을 유지를 시켜준다고요. 왜? 환수가 제대로 되니까. 두 번째, 보일러의 빈불떼기. 빈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보일러가 물이 없는 상태에서 가동된다는 것을 빈불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막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일러의 과열. 물이 항상 일정하게 차여 있으니까 물이, 자, 보일러가 일정한 온도 이상 넘어지는 것을 막아줘요. D번, 보일러의 찌꺼기 유입 방지.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찌꺼기가 이 물수거 하는 거 다 들어가요. 근데 설령 여기서 걸름방을 설치해도 그 안에서 자꾸 우리가 청소를 못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올리면 내가 물 바깥으로 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이너 이런 걸 설치해도 자꾸 청소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찌꺼기가 유입된 것을 막고, 그다음에 이렇게 항상 물이 있고, 자, 공급해 줄 수 있는 증기가 있다 보니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다 보니까 나가는 압력과 들어오는 압력이 항상 일정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증기압과 환수압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기본적인 증기난방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증기난방은 여기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복잡하지만 사실은요, 이렇게 정리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뭐와 헷갈리냐면 온수난방과 헷갈려요. 아셨죠? 자, 그러면 증기난방 끝났으니까 이제 온수난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우리 교재 페이지 319페이지 있죠? 자, 온수난방, 여러분 대개 난방이 온수난방이 아니에요. 자, 왜요? 방열기가 없잖아. 자, 그래서 방열기 좀 그려볼게요. 자, 여기는 온수를 만드는 온수용 보일러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가요. 그 다음에 자, 쭉 가면 여러분 여기 있었죠. 얘 이름이 뭐였어요? 방열기 밸브가 되는 거죠. 방열기 밸브. 하는 역할이 지금 우리 증기난방과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온오프의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유량 또는 열량을 조절하는 용도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증기난방에도 사용됐지만 온수난방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뜨거우면 잠궈지고 그 다음에 차가우면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있죠. 요거 얘 이름이 뭐였어요? 공기 빼기 밸브. 그래서 공기를 빼서 유체로만 원활하게 하는 목적이었죠. 그래서 증기난방도 있지만 온수난방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얘 이름 뭐였어요? 방열기 트랩. 하는 목적은 여러분 증기는 절대 통과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응축수와 공기는 자, 통과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전장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도중에 요 환수관의 도중에 배관을 보온을 해야 하네요. 요 구간을 보온을 안 해. 자, 그러면서 최소 1.5m 이상을 보온을 안 하는 이것을 여러분 냉각태 또는 냉각탈이 쿨링 레그라고 얘기하는 거죠. 잠깐 보실래요? 자, 그런데 온수난방은 사실 증기는 만들어질 일이 없을 거예요. 왜? 더 뜨거워야 지금 증기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얘는 절대 다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방열기 트랩은 여러분 지금 다 뭘만 보낼 수 있어요? 물만 보내잖아요. 그러면 얘는 증기가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굳이 얘를 다룰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거 필요 없어. 즉 방열기 트랩이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여러분 냉각대, 냉각다리는 혹시 수증기가 올까봐
얘를 식히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물을 식히자는 건 아니죠. 얘는 결론은 물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굳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온순한방은 별로 뭐예요? 그냥 기본적인 거야, 기본적인 거. 왜? 터질 일이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뭐는 공부해야 되냐면 우리 교재도 나와 있습니다. 온순한방 보면. 결론적으로 꼭 봐야 될 게 320페이지 보면 팽창 탱크와 팽창관이 나오죠. 이건 필요해요. 왜? 탱크가 필요합니다. 결국 얘가 4.4% 팽창하잖아요. 어딘가 이것을 안 만들어주면 그 팽창된 압력을 빼주는 게 없어버리면 또 도중에 터져버린다는 얘기죠. 터지는 게 아니라 얘는 새요. 자, 새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팽창관은 도중에 절대 밸브류 설치를 금지합니다.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팽창 탱크. 여러분 팽창 탱크는 우리 두 가지가 있었죠. 개방식과 밀폐식. 자, 밀폐식 팽창 탱크. 설치 위치에 제한이 없죠. 주로 고온수에 많이 쓰고. 자, 개방식 팽창 탱크. 결론은 얘가 설치 위치에 높이 제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급탕일 때와 난방일 때 여기서만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최상층의 급탕전보다 급탕일 때는 5m 이상 높이에 설치하고 난방은 최상층에 바닥에서 1m 이상에 설치하는 거죠. 아마 우리 교재 봐도 지금 난방이니까 여러분 몇 m라고 나와요? 1m. 1m 나옵니다. 아셨죠?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증일한방, 온순한방. 그러면 여러분 쭉 한번 보시는 바와 같이 시험 문제 나오면 어디서만 많이 나올까요? 저 같아도 증일한방에서 많이 나오지. 왜? 할 얘기가 많잖아요. 아닐까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하는 용도를 제대로 모르는 거야. 왜 용도를 제대로 모르냐고요? 어디서 붙었는지 말뜻을 몰라. 그냥 우리 교재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버리면 이게 도대체 어디 들어가서 어떤 용도로 쓰는지 몰라버리니까 이게 자꾸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정리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정리를 잘 해놓으십시오. 아셨죠? 안 그러면 정말 헷갈려서 못해요. 그래서 일단 증일한방과 온순한방. 그래서 온순한방에서는 터지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안 터지게 할까? 그 궁리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321페이지 보면 증기난방과 온순한방이 비교가 나와요. 자, 온순한방에 비교가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예열 시간이죠. 예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열 용량. 다음에 열 운반 능력. 여러분 증기하고 온수일 때 예열 시간이 어느 게 빨라요? 자, 증기가 여러분 작죠. 온수가 커. 열 용량은 여러분 지금 증기가 또 작고 온수가 크다고 얘기하는 거죠. 열 운반 능력은 증기가 크고 온수가 작다고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기에서 다 틀려져요. 이걸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잠깐 얘기 좀 하자고요. 주전자예요. 자, 여기서 제가 가열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먼저 온수가 만들어진 후에 뭐가 만들어져요? 증기가 나오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가 여러분 더 빨리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온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틀려준다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 잘못 따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여러분 증기는 1700배가 팽창하는 거고 온수는 약 4.3% 정도고 팽창하는 겁니다. 맞죠? 그럼 어떻게 많이 팽창해요? 증기가요. 그러면 굳이 예를 들어서 온수 10리터 끓이면 증기를 굳이 10리터 끓일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왜? 1700배가 팽창되면 굳이 왜 많이 부푸는데 많이 끓일 필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거 반절만 5리터만 끓여도 얘는 정말 온수보다 그 사용량이 더 많아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왜 아파트 같은데 주차할 때 보면 증기 세차로 해주는, 그래서 한 달에 뭐 몇 번 하면 월 뭐 3만 5만 원, 뭐 일주일에 몇 번씩 청소해줘요. 그 사람들이 뭘로 세차하냐면 스팀기로 세차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물 1리터 가지고 4대 정도 세차를 한대요. 밑에 바닥도 물도 안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얘는 왜요? 그게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지겠냐고. 왜요? 이게 팽창하니까 그러는 거죠. 이게 좋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굳이 5리터 끓이고 10리터 끓인다면, 그러면 5리터 끓이고 10리터 끓여요. 많이 팽창이 되니까. 그러면 어느 게 더 빨리 끓을까요? 증기가. 그래서 이게 작다, 짧다라는 얘기죠. 더 빨리 끓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더 많이 끓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열 용량은 얘가 작고 얘가 크다고 나와 있죠. 근데 대부분 열 용량을 해석할 때 보면 누가 뜨겁냐고 해석하는데 아니야. 이게 잘못된 거예요. 뜨겁냐고 해석하는 건 절대 안 돼요. 이 열 용량은 열 지속 시간으로 바꿔서 가야 돼요. 열 지속 시간으로 바꿔서 하십시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증기가 나오고 온수가 있어. 그러면 이걸 불을 꺼버리는 거죠. 불 꺼야죠. 자, 이런 상태에서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수증기는 얼마 있다 계속 나와요. 불을 꺼버리면 조금 있으면 바로 한 5분 이내에 수증기 안 나와버리죠. 5분밖에 안 갈 겁니다. 그러면 5분 있다가 이거 물 한 컵 마셔보세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러면 어떤 게 열이 오랫동안 가는 거예요? 온수가. 그래서 열 용량의 온수가 더 큰 거예요. 난방의 지속성도 온수가 더 크다고요. 그 뜻이 열 용량이에요. 한번 만들어진 열을 얼마만큼 오래 가지고 가냐, 오래 보존하냐가 여러분 열 용량입니다. 열 운반 능력이 누가 뜨거운 열을 가지고 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뜨거운 열을 가지고 가냐면 증기가 훨씬 뜨거운 열이죠. 얘는 잡열을 가지고 가죠. 얘는 현열을 가지고 와요. 잡열의 용량이 약 257 정도 되죠. 현열은 약 419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더 뜨거운 열을 운반하는 거죠.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정말 힘들게 하는 거니까 정리 좀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집에 있는 복사난방에 대해서 얘기 좀 하자고요. 여러분 대중이나 우리 집 다,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100%가 복사난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복사라는 개념을 먼저 좀 볼게요. 땅이 있어요. 여기가 태양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태양에서 직접 내려주는 열을 여러분 직사열 또는 그 광선을 직사광선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직사를 받은 이 땅은 처음에는 차가우지만 계속 열을 받으면 어느 정도 뜨거워지는 거죠. 이 열이 어느 정도 추결이 되면 이제 아른아른하게 올라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아지랭이, 이 아지랭이를 복사열이라고 얘기하나요? 맞아요, 복사. 그래서 이게 바로 복사예요. 즉 복사는 직접 오는 게 아니라 한번 거쳐서 오는 열을 복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집에 방바닥 얘기 좀 잠깐 좀 하도록 할게요. 방바닥입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 댁의 방바닥은 바로 가열 코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일정한 두께의 단열층이 있습니다. 이게 단열층이에요. 이 단열층은 절대 또 스티로폼처럼 말랑말랑거리면 안 돼요. 좀 딱딱해야 돼. 그래서 단열층에 쓰는 기본적인 재료가 뭐냐면 경량 콘크리트라든지 기포 콘크리트 또는요 신더 콘크리트. 신더 콘크리트는 석탄 제로로 인해서 만들어 버려요.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딱딱해야 됩니다. 자, 그 상태 위에다가 지금 여기에다가 여러분 가열 코일을 이렇게 설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 일정한 두께로 여기에다 모르타르를 또 타설을 해요. 이게 미장을 한 다음에 이제 장판이라든지 또는 마루를 깔아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안으로 여러분 이 안으로 뭐가 흘러가냐면 온수나 증기에도 상관없고요. 이 보일러가 없으면 전기를 꽂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열이 여기 방바닥으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열이 추결이 되면 이제 아른아른하게 올라오는 거죠. 뭐처럼 똑같아요? 아지랭이처럼. 그래서 무슨 난방? 복사난방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셨죠? 이게 복사난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금 무조건 복사난방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복사난방의 특징, 장점도 있죠. 장점. 실내 온도분과 균열이에요. 쾌감도가 좋다. 그래서 쾌감도가 가장 좋은 방식이 복사난방입니다. 두 번째, 방을 자주 개방하는 곳에서 난방 효과가 높아요. 왜? 얘는 추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창문 사이로 다 빠져나가도 얘는 항상 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 좀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쾌감도가 좋은 순서 있어요. 쾌감도 좋은 순서. 가장 좋은 게 여러분 복사난방. 두 번째 온수난방. 세 번째 증기난방. 여러분 너무 뜨거워도 잠 못 자는 거죠. 따스한 게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사난방이 가장 좋아요. 자, 다음에 자, 난방 효과 지속 순서. 가장 오래 가는 게 여러분 복사난방이에요. 두 번째 오래 가는 게 여러분 온수죠. 온수 제가 열 용량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증기난방은 뜨겁기는 무지 뜨겁지만 금방 식어버린다는 얘기죠. 자, 디귿번 방열기를 설치하자면 바닥의 이용도가 높다. 여러분 이 온수와 증기는 방열기가 있어요. 그러면 방열기만큼 그 공간의 활용성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내가 그만큼 활용도가 높다는 얘기죠. 자, 리을번 대류현상이 적으므로 바닥면에 먼지가 상승하지 않는다. 대류작용이라는 얘기는 찬 공기는 밑에 있고 따뜻한 건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꾸 순환돼.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대류. 대류는 여러분 공기만 있는 게 아니라 물 안에서도 대류가 일어납니다. 요 두 가지는 여러분 공기를 대류작용한 난방 방식이에요. 그렇지만 얘는 아니죠. 그러니까 먼지가 적게 일어나요. 그래서 훨씬 더 쾌적하고 좋은 게 바로 복사난방입니다. 다음에 천장이 높은 방의 난방도 가능해요. 천장이 높아도 돼. 왜 여러분 바닥만 하는 게 아니라 벽이나 천장에도 이 패널을 깔아서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단점도 있죠. 자, 외기 급변에 따른 방열량 조절이 곤란하다. 방열량 조절이 어려운 순서가 있어요. 가장 어려운 게 여러분 복사난방이에요. 두 번째는 이게 증기난방이고 세 번째는 온수난방이에요. 그럼 온수난방이 조절이 가장 쉽고 복사난방이 가장 어렵다는 얘기죠. 여러분 보실래요? 여러분 되게 여기 위로 올라오는 그 열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대체적인 거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집에 있는 온도 조절기는 여기로 위로 올라오는 양을 조절을 못하니까 여기로 지나가는 온수의 온도를 조절하는 거지 여기로 위로 올라오는 양을 조절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복사난방이고 가장 쉬운 게 온수죠. 여러분 요 두 개는 지금 방열량 조절 뭘로 해요? 방열기 밸브. 그러면 밸브 자체는 여러분 액체에 특화된 그 밸브지 기체보다 액체가 더 조절하기가 쉽다고요. 그래서 온수가 더 쉽다는 얘기죠. 자, 시공이 어렵고 수리비, 설비비가 비싸고 가장 비싼 것도 똑같아요. 설비비. 비싼 순서. 가장 비싼 게 복사난방. 두 번째 온수난방. 세 번째 증기난방이 가장 저렴합니다. 자, 메인 메가너스 고장 부위 발견이 용이치 않고 열 손실을 막기 위한 단열층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얘기야. 여러분 지금 복사난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사난방의 이번 기본적인 개념들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지역난방은 굳이 여러분 한 번씩만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 5장 배수 및 통기 설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